자, 이제 20차십니다. 교과서 46에서 51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어째 보면 이제 물리학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9번, 20번 문제로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요새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어렵게 내렸던 부분을 어렵게 내고 좀 약간 이렇게 스위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좀 난이도를 낮춰서 중간 정도에 이렇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건국 유니버시티가 저랑 관계없는 대학입니다. 요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요게 역학적 에너지이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제가 그 물리학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교과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아무데도 없어요. 모든 교과서에 정확하게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웠는데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정확한 조건은 이겁니다. 중력만 일을 하는 경우,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 그러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조건입니다. 서투르게 낼까? 먼저 나중에 보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은 그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힘 있죠. 그 힘만 일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곧 중력이 한 일이 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질량의 물체를 높이 H1에서 연직 윗방향으로 V1의 속력으로 던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중력만 아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높이 H2까지 올라가면 속력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H1에서 H2까지 움직일 때 동안에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라는 식이 될 텐데, 이때 합력이 한 일은 곧 중력이 한 일이 될 거고요.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같다는 식을 써보면 그 식 자체가 결국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정확히 증명하는 과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해 볼 거고, 그게 곧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중력이 한 일을 먼저 적어야 되는데요. 중력이 한 일은 일단 다행히 중력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변이하면 됩니다. 변이하면 되는데, 일단 중력은 어느 방향이에요? 아래쪽 방향이죠.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냐 하면 아래쪽 방향으로 mg 무게였죠. 맑은 거. 일단 변이는 뭐냐 하면, 변이는 지금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직선으로 이렇게 이은 게 변이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 변이하고 중력이 같은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1입니다. 음의 1을 하고요. 요 검은색 화살표의 길이는 H2 빼기 H1 한 거랑 같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거야? 갑자기 연해졌어. H2 빼기 H1입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한 게 1인데요.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력이 한 일을 적을 건데요.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지금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고요. 힘의 크기가 mg
변이의 크기가 H2 빼기 H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가는 동안에 중력이 한 일이자 합력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변은 적기 편합니다. 그냥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 m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처음 속력의 제곱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첨자에 1이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왼쪽에, 첨자에 2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넘겨보면 이제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해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처음과 나중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적어보면 U1 더하기 U2 K1 이번에 영국이네요. 유나이티드 킹덤 거꾸로 하면 U2 더하기 K2 이렇게 되겠죠. 건국 유니버시티 아니면 유나이티드 킹덤 UK UK는 그 잉글랜드랑 네 개 다 합쳐서 UK지 맞나?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좀 변형해서 쓰면요. 요게 처음 포텐셜 에너지, 이게 나중 포텐셜 에너지죠.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입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옮긴 다음에 좌변과 우변을 바꿔보면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리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여기 합쳐서 0이다 라는 게 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식을 계속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운동 에너지 정리가 단데요. 자, 요거를 또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또 변형시켜 보면 마이너스 델타 U는 델타 K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식입니다. 근데 자칫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출발점에 해당하는 식이 뭐였냐면 합력이 한 일, 즉 중력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가 같다라는 식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또 요 두 개가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실 요거 자체가 그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이기도 해요. 여기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뭐 공식처럼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MgH1에서 MgH2로 가면은 변화량이 MgH2 빼기 MgH1을 양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중력이 한 일이에요. 중력이 의미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력이 한 일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력이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럼 내려오는 경우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력이 한 일은 양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인데 중력이 한 일은 플러스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 이딴 식입니다. 이거 출제해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을 쓰시오. 하면 수업 안 들은 애들은 뭐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적겠죠. 그러면 감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탄석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되는 경우 역시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이 곧 탄성력이 한 일인 경우 역시 탄석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보존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의 순간 두 순간을 처음 그리고 나중인 순간으로 잡을 건데요. 우선 얘를 앰플리튜드 진폭이 될 겁니다. 이게 A만큼 당긴 다음에 이게 원래 길이었어요.
원래 길이인데 A만큼 당긴 다음에 놓았어요. 가만히. 이건 역시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바닷가의 마찰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공기장 무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물체에는 아예 그냥 탄성력만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성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당기면은 속력이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속력이 V1이 된 순간, 그 늘어난 길이가 X1인 순간을 처음이라고 임의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점점 줄어들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속도가 V2가 된 순간,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X2인 순간을 나중이라고 들 거예요. 첨자에 1을 붙인 순간이 처음이고 첨자에 1을 붙인 순간이 나중입니다. 그러면 탄성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탄성력의 한 일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탄성력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성력은 마이너스 kx거든요. 마이너스 kx니까 탄성력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적분을 안 배웠죠 아직? 그러면 그냥 정의대로 갈게요. 지금 보면 요게 처음 위치고 요게 나중 위치입니다. 요게 처음이고요. 요게 나중이에요. 나중. 그러니까 요 면적을 구할 때 사실 적분을 배웠다면 요 아래쪽 면적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 모르니까. 나중 빼기 처음 한 게 요 밑변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처음하고 나중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평균 속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요 평균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면적 대신에 뭐를 구할 거냐면 요 면적을 구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요 면적은 음이 됩니다. 음이 되는데 우리 그냥 그대로 그냥 할게요. 요거 하면은 처음과 나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kx1하고 kx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kx2 더하기 kx1 나누기 2가 되겠습니다. 평균 속도 구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kx1과 마이너스 kx2의 평균 값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 빼기 처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x2 빼기 x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탄성력이 한 일은 바로 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곱한 게 탄성력이 한 일이 되는 거예요. 탄성력이 한 일이. 그래서 해보면은 마이너스 결국엔 플러스가 되네요. 이 경우에는 탄성력이 한 일이니까 마이너스, 왜냐하면 지금 탄성력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k를 앞에다 묶을게요. 그럼 x2 빼기 x1 이렇게 되죠. 요거에다가 x2 더하기 x1 요게 이제 요 세로축 그 평균 탄성력을 구한 거고요. 일단 변이는 x2 빼기 x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 위치가 더 작으니까 얘가 음이고요. 얘 음이니까 곱하면 양이 됩니다. 이게 왜 양이 되냐면 지금 탄성력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양의 일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 시험에 안 낼 거예요. 너무 그냥 한 번만 해보고 끝낼 겁니다. 2분의 1 k k 아니죠. 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합차 공식이잖아요. 합차 공식이니까 x2 제곱 빼기 x1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빼기 x1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 k x1 제곱이 되니까 요 1을 역시 왼쪽으로 다 넘깁시다. 2는 다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이제 식이 또 그 영국식이 나오죠. 2분의 1 k x1의 제곱 u1 더하기 2분의 1 m v1의 제곱 k1은 u2 2분의 1 k x2의 제곱 더하기 k2
여러분 이제 2년 뒤에 잡을 총이죠. 예. 3년 뒤인가? 제법 무겁습니다. 예. 공짜로 그 캠핑도 시켜주고 전쟁놀이도 시켜주고 실탄도 쏴보고 다 공짜예요. 심지어 돈까지 주죠. 아이고 부러워라. 군대 가면 그래도 갔다 오면 좋은 게 있어요. 아니요, 군대를 안 가도 되죠. 예.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나서 안 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비군 가잖아요. 예비군 가잖아요. 아, 예비군은 뭐 그냥 뭐 좀 귀찮은 정도. 예. 야, 그 신성한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뭐. 그래. 야, 그래도 그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45분이죠.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시 탄성력만 일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꼭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경우만 문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학원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관계된 거는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하고 탄성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 기억해야 될 거는 mgh랑 2분의 1 kx 제곱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력이나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기 저항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의 장력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의 손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근데 이때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중력,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요거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 친 거 위에부터 쓰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을 하나로 묶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W 다른 힘이라고 적겠습니다. 얘는 이제 마찰력이 한 일일 수도 있고 공기 저항이 한 일일 수도 있고 장력이 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한 일도 있을 거고요. 탄성력이 한 일도 있겠죠. 그러면 모든 힘이 다 한 일을 다 더한 겁니다. 이거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이에요. 그리고 중력이 한 일과 탄성력이 한 일을 더하면 합력이 한 일이 되겠죠. 예, 모든 힘이 한 일이 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예, 합력이 한 일이니까. 예, 합력이 한 일이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델타 U예요. 결국에 중력이 한 일, 탄성력이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입니다. 그럼 얘를 우변에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이 곧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요걸 묶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델타 U 더하기 K.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양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중력, 탄성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음의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겁니다. 대부분 공기저항하고 마찰은 음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통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보통 열 에너지로 많이 변환이 되고요. 소리나 빛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되기도 합니다. 그건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열 에너지까지 합치면은 에너지가 보존돼요.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만 놓고 보면 이제 보존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 역학적 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버리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이라는데 실제로는 보존 안 되죠. 미끄럼틀의 마찰 때문에 보존 안 되고요. 그네 타기도 마찬가지로 마찰 때문에 사실은 보존 안 되는데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면 이제 무시무시한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이것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스카이다이빙 공기저항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공기저항이 좀 없으면 속도가 계속 올라. 예, 그 공기저항이 없으면 우리 비 맞고 죽습니다. 예, 빗물의 속력 계산해 보면 장난 아니에요. 공기저항 없으면 맞고 다 구멍 다 뚫립니다.
오박 떨어져. 예, 그렇습니다. 오박 떨어지면 오박가 예, 죽는데. 정말 총알이 떨어지는 거죠. 예. 싸움 정도는 그러니까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예들을 한번 볼게요. 예들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찰이 없는 빗면이에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찰이 없는 빗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저항하고 마찰이 없지만 중력만 작용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교과서에 보면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걸 포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보면 여기에는 중력뿐만 아니라 수직 항력도 작용해요. 그러니까 중력만 작용하는 상황이 아니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왜 보존이 되냐면 중력 작용하고 수직 항력 작용하는데요. 이 중에서 요 수직 항력은 운동 방향과 수직이에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수직 항력이 한 일은 0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항력하고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말 그대로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따라서 수직 항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는 상황이고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면이 직선이 아닌 경우에도 곡선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인 경우도 매 순간순간 속도의 방향과 수직 항력의 방향은 서로 수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롤러코스터도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겁니다. 곡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력만 일을 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식 써도 됩니다. 이 경우에 자 그다음 도르래입니다. 도르래도 이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뭐냐면 자 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A의 질량이 더 큽니다. 네, A의 질량이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빨라지는데요. 자 물어볼게요. 자 A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까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할까요? 보조. 네, 바로 보존된다고 바로 틀리죠. 네. 자 A만 놓고 보면 중력과 장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얘가 더 무겁다 했잖아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중력도 일을 하지만 장력도 일을 해요.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얘가 양의 일을 합니까? 음의 일을 합니까? 음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T가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A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A만 놓고 보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요. 일단 B 볼까요?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할까요? 예,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얘는 위로 움직이잖아요. 위로 움직이니까 중력 이외의 다른 힘인 장력이 양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T가 양의 일을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얘가 H만큼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장력은 마이너스 TH만큼 일을 합니다. 그럼 B에 작용하는 장력은 플러스 TH만큼 일을 하죠. 그러니까 A, B를 합치면은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한 일이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를 하나로 묶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고. 역! 이걸 믿어.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맞는 보기입니다. 감소량은 감소한 양의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감소량은 마이너스 증가량은 플러스니까 같은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감소량은 감소한 크기이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같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더 꼬아서 물어보면 요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리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ma 꼴 f를 이용해가지고 t를 구한 다음에 t 곱하기 거리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요. 이 용수철은 역시 무시무시한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무시해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얘를 매달아도 얘 무게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길인 거고요. 여기에다 질량 M인 물체를 달면 ED만큼 늘어났다라고 문제 조건에 나와요. 그럼 요가 이제 평형인 상태예요. 평형인 상태. 요 평형인 상태가 문제를 푸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힘의 평형이잖아요. 아래쪽으로 무게 mg가 작용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탄성력 k 곱하기 ed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mg가 2kd라는 게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풀다가 식을 2분의 1 kx 제곱과 mgh를 하나의 형태로 바꾸는 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평형점에서 힘의 평형식이 문제를 푸는 키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얘를 근데 이 상태로 또 가만히 놔두지 않고 얘를 d만큼 더 당긴 다음에 놔요. 놨을 때 먼저 물어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는데 얘가 어느 순간에 속력이 가장 빠르고 그 속력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부터 알려줄게요. 결과부터 얘는요 다시 평형점으로 돌아가는 순간 속력이 가장 빠릅니다. 자, 왜 그런지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 이 순간은 탄성력과 중력이 같은 순간이에요. 근데 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중력은 그대로입니다. 중력은 안 변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얘보다 아래쪽에서는 탄성력이 중력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위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합력이 있는 거고 얘가 위쪽으로 움직이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근데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중력이 탄성력보다 커져요. 그럼 얘는 위쪽으로 움직이는데 아래쪽으로 합력이 있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속력이 느려져요. 그래서 평형점을 지날 때 속력이 가장 빠른 겁니다. 그리고요 대칭적으로 얘를 d만큼 당겼으면 d만큼 압축됩니다. 이 평형점으로부터. 그래서 얘가 2d만큼 올라갈 거예요. 이 순간으로부터. 근데 그걸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평형점을 지나서 요 h만큼 올라간 다음에 평형점을 지나 잠깐만요. h를 뭘로 잡았지? 이걸로 잡았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예, 요렇게 잡았습니다. 얘가 요 점으로부터 h만큼 올라와서 멈췄다라고 가정하고 h도 한번 구해볼 거예요. h를. 자, 그러면 우선 다 순간 이후 물체의 속력이 가장 빠른 순간은 물체가 다시 어디를 지나는 순간이다?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요 평형점인 순간하고요. 평형점으로 지나가는 순간하고 요 다의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놓은 순간. 이 두 순간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얘를 놓는 순간부터 중력과 탄성력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서 더한 값이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MGH를 정하려면은 기준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예요. 보통은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냐면 이 물체가 운동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0이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0입니다. 가만히 놓았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늘어난 길이가 얼마예요? D라고 하면 틀립니다. D라고 하면 이제 D시겠죠.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 늘어갔느냐가 X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2분의 1 kx 제곱에서 X는 용수철의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순간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3d의 3d 아니고 3d의 3d 잘 모르죠. 저랑 동갑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연예인이잖아. 뭐 그래 놀래 이 새끼. 84년생 기안 84랑. 저도 84년생. 쌈디랑 기안 84랑 친구잖아. 자, 그리고요. 평형점을 지나는 순간에 늘어난 기는 2D죠, 2D. 2D니까 이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2D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위치에서부터 D만큼 올라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mgH의 H가 D가 됩니다. mgD.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이때 속력을 V라고 하면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2분의 1 KD 제곱 형태가 있고 MGD 형태가 있으니까 이걸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문제에서 키라고 했죠. 그래서 요 MG 대신에 아까 그 키가 봅시다. 요 MG 있죠, MG 대신에 2KD를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2KD를 집어넣으면 얘도 KD 제곱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게 평형점에서 힘의 평형식이 키라고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하나의 형태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꼴로. 포텐셜 에너지를 mgH로 통일시키든지 아니면 2분의 1 kx 제곱으로 통일시키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2분의 1 kx 제곱이 두 개니까 mgH를 바꾸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하는 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KD 제곱하고 MV 제곱하고 두 개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V를 구해보면 V가 루트 M분의 K의 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물체의 최고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사실 꼼수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요. 이게 세로로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얘를 원래의 길이로 보고요. 얘를 원래의 길이로 보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2분의 1 KD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써도 풀리긴 합니다. 근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만 안 돼 있고 또 막 도르래 연결돼 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막 꼬우면은 또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석대로 그냥 이렇게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순간 이후 평형점을 지나서 얘가 D만큼 더 올라가는데 실제로 H가 2D가 되는지를 한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한 번만 그래도 풀어볼게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그걸 써먹으면 됩니다. 그냥 이게 힘의 평형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진폭으로 진동한다는 걸 써먹으면 되는데 한 번은 그래도 정확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순간은 2분의 1의 K의 3D의 제곱밖에 없죠.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은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역시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될 게 요 늘어난 길이는 원래 길이에서 요 위치까지 요게 늘어난 길이거든요. 요게 늘어난 길인데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요 길이가 3D잖아요. 요 길이가 3D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D 빼기 H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에서 X가 3D 빼기 H가 들어가야 돼요. 3D 빼기 H가.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3D 빼기 H의 제곱이 되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를 집어넣고 2KD를 집어넣고 mg가 K 곱하기 2D였던 도식입니다. 요거 계산하면 H가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2D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보면 아니면 뭐 얘를 집어넣으면 2D 나오는지 보면 알죠. 보면 2D가 나오는 거 눈으로도 좀 빠른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요거는 그냥 진짜 써먹으면 돼요. 평형점을 기준으로 똑같은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힘의 평형점을 기준으로 요거는 이제 써먹으면 되는 거고, 요 실험은 너무 간단해서 문제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이제 나오진 않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열 단원에 들어간 이유가 요거 하나 때문이에요. 자,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짜 역학적 에너지 감소를 비교해 보면 실험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스탠드에 용수철을 걸고 가운데 나무 도막을 연결한 다음에 나무 토막과 용수철이 화면이 나오도록 스탠드 상단에 스마트폰을 설치합니다. 뭐 눈으로 봐도 됩니다. 요거를 이제 요 양쪽에 이렇게 용수철을 달아놓고 팽팽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똑같은 진폭으로 이게 당겨가지고 진동시켜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간을 구하거나 횟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면이 거칠면은 빨리 멈출 거고 이게 마찰이 적으면 천천히 멈출 거고 이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마찰이 크면은 그만큼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한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빨리 감소합니다. 근데 마찰이 작으면 한 일이 작으니까 오랫동안 해야지 이 역학적 에너지를 완전히 열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리판, 나무판, 사포판 해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해석한 게 이제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마찰력이 클수록 이제 이게 그 짧은 거리를 가도 역학적 에너지로 충분히 빨리 바뀐다라는 거고 실제로 실험해 보면 뭐 이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실험이 근데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이게 되게 살짝 띄어가지고 해야지 실험이 되더라고.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닥에 받쳐놓고 하면은 마찰이 너무 커서 다 금방 멈춰버리더라고. 그래서 보면 요게 그냥 나무 바닥에다가 나무 토막 안 하고 그냥 추로 했습니다. 그럼 얘는 제법 오래 진동을 하죠. 마찰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요건 아크릴판이거든요. 요건 실험 안 하고 그냥 요 동영상을 보여주고 끝낼게요. 아크릴판은 이제 그거보다는 마찰이 좀 커가지고 빨리 멈추고 사포는 장난 아니더라고. 뭐 한 번도 제대로 진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얘는 하고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결국에 중력 탄성력에 따른 힘이 일을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0이 돼버리는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기능 방법을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문제를 풀면 날아다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